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친구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. 어제 밤 10시에 제가 오버워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버워치가 지금 만우절 이벤트여가지고 언더워치로 바뀌었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컴퓨터를 켜고 이제 언더워치 빠른 대전 그거를 이제 대기를 걸어놓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. 근데 그 친구가 평소에 연락을 다이렉트로 잘 안 하는 친구거든요.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싶어가지고 오버워치를 급하게 끄고 그 다음에 친구 전화를 받았어요. 근데 그 친구가 진짜 대뜸 하는 얘기가, 태영이 네가 지난번에 고음을 낼 때 가성으로 내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? 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자, 우선 그 친구가 얘기를 했던 고음을 가성처럼 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. 그러니까 제가 그때 부연 설명을 안 했는지 아니면 그 친구가 기억을 못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꼭 있어야 돼요. 그게 뭐냐면, 우선은 그 고음을 가성처럼 접근하라는 것, 여기에 대해서 맞는 부분은 뭐냐면 고음을 가성으로 고음을 내면 흔히 소리 포지션,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, 소리의 길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감각을 익힐 수 있습니다. 요걸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, 우리가 그냥 편안한 발음, 후라는 발음이 좋을 것 같아요. 후를 본인이 지금 내고 싶은 고음을 생각해서 바로 한번 소리 내보세요. 그러면 손 모양이 이렇습니다. 후, 후. 그러니까 손 모양이 위라고요. 이거는 뭘 뜻하냐면, 고음을 낼 때는 소리가 위로 가는구나. 본인이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100에 100은 가성으로 고음 내보세요 하면은 손짓을 안 하더라도 뭔가 가성으로 고음을 내면은 소리가 위로 가는 것 같아 라는 그런 감각을 100명 중에 100명 다 느낍니다. 저는 이때까지 레슨하고 주변에 선생님들하고 다 하는데, 고음 낼 때 절대로 손의 방향이 후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고음을 가성으로 접근을 해라, 요거는 맞는 부분이 뭐냐면은 감각을 익히는 거. 고음을 낼 때는 소리가 위로 가는구나, 요 감각을 캐치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. 그러면 틀린 부분은 뭐냐, 부연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건 뭐냐 라고 하면, 고음을 가성으로만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가수들을 보면, 가수들이 고음을 낼 때 소리가 굉장히 짱짱하죠. 소리가 굉장히 짱짱한데,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가수들은 흔히 성대를 붙인 그 믹스 보이스로 고음을 낼 줄도 알고요. 이 고음에서 만약에 본인이 나는 성대를 붙인 약간 믹스 보이스보다는 가성으로 내고 싶어 하면 가성도 낼 줄 압니다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, 믹스 보이스도 낼 줄 알고 가성도 낼 줄 안다는 거예요. 즉,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자유자재로 구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. 근데 일반인들은 고음을 아예 못 내거나 아니면은 가성으로밖에 못 냅니다. 그러면 믹스 보이스로 못 낸다는 거는 결국에는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. 가수에 비해서 하나가 없는 거죠. 그런 의미에서 고음을 무조건 가성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는 이런 부분에서 틀린 겁니다. 즉, 고음을 믹스 보이스로 낼 줄도 알아야 되고 가성으로도 낼 줄 알아야 됩니다. 다만 가성으로 낼 때는, 특히 초심자가 가성으로 고음을 접근하는 방식은 소리의 길이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성을 인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또 본론으로 들어와서, 그렇다고 하면은 가수들이 내는 그 고음 어떻게 내느냐, 그거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 연습을 할 때는 저는 스케일을 조금 추천하는데요. 스케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크게 봤을 때 이제 상행 스케일,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, 그리고 하행 스케일,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,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우선은 상행 스케일이 아닌 하행 스케일부터 충분히 연습해서 목을 조금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 상행 스케일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. 하행 스케일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.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발음, 저는 지금 이라는 발음이 하고 싶거든요. 그러면
뭐 이라는 발음을 생각한 다음에 본인이 내고 싶은 고음을 이제 떠올려요.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. 근데 저는 내려오다가 중간에 삑사리가 났거든요.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. 그 부분이 이제 커버링이라고 해서 삑사리가 안 나게끔 그 부분을 잘 조율해서 조심스럽게 내려오는 것도 함께 연습해야 됩니다. 저는 그냥 시연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에 이렇게 약간 삑사리 비슷한 소리가 나요 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부분을 좀 약간 그렇게 처리를 해봤어요. 자, 이게 이제 충분히 연습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상행 스케일입니다. 그냥 본인이 또 하고 싶은 거 음정에서 이렇게 그냥 내는 거예요. 요거를 이제 하인 스케일과 상행 스케일을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. 이 발음도 해봤다가 아 발음도 해봤다가 에 발음도 해봤다가 여러 가지 발음을 다 해보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대를 조금 붙이는, 성대가 자연스럽게 호흡에 의해서 붙여지는 그러한 테크닉을 익혀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시연을 해볼 거예요. 이 시연을 하기에 앞서서 파사지오라는 개념이 있는데, 이 파사지오는 흔히 남자들한테는 2옥타브 미에서 파 사이에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사실 파사지오의 개념을 별로 크게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, 시연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은 사실 저는 거의 매 음정이 파사지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뭔가 계속 넘어가는 느낌이 나요. 요거 바로 보여드릴게요. 이라는 발음 해볼게요. 이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. 요까지만 해볼게요. 그러면 제가 요렇게 했을 때 뭔가 넘어가는 느낌이 나요. 그러니까 소리가 이렇게 점점점 가면 갈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뭔가 계속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. 그러니까 소리가 계속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넘어가는 감각을 본인이 잘 캐치를 해서 계속 넘어가야 됩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스택을 계속 쌓아야 돼요. 그러니까 넘어가면은 첫 번째 2에 대한 압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호흡을 조금 더 줘서 두 번째 2가 나야 되고요. 두 번째에서 세 번째 2는 지금 두 번째에 대한 호흡압을 가져왔으니까는 거기서 이를 유지한 상태에서 세 번째 2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. 나머지도 다 똑같아요. 계속 스택을 쌓아가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호흡압에 대해서 호흡을 더 줘서 스택을 쌓고, 그리고 그 다음은 여기 위치에서 호흡을 더 줘서 스택을 쌓고, 그 다음도 여기서 호흡을 더 줘서 스택을 쌓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면은 제가 좀 약간 극명하게 한번 해볼게요. 풀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. 그게 풀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말했죠. 스택을 점점 쌓아야 된다고. 그러니까 첫 번째 2가 여기고 두 번째 2가 여기라고 하면은 이만큼을 횡격막을 당겨서 호흡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. 즉 호흡압을 만들어줘야 됩니다. 근데 여기서 풀려버리는 경우는 뭐냐면은 횡격막을 당기는, 즉 호흡을 공급하는 그 감각과 그 테크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채우지 못해서 풀리는 거예요. 그래서 계속 스택을 쌓는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내야 되는 겁니다. 좀 이해가 되시나요? 자, 오늘은 이렇게 해서 친구가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이거에 대한 해답 겸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사실 이게 좀 어렵습니다. 사실 저도 이거를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요. 그리고 저도 이제 트레이너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런 거를 이제 설명하고
또 알려주는데 사실 옛날엔 긴가민가 했거든요. 저도 잘 모르니까.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제 좀 오래 가르치고 또 음악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 또 어느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. 이 친구한테 이 영상이 충분한 해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연습하시거나 아니면 제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. 오늘처럼 이렇게 다이렉트로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